예, 그러면 코딩 파이썬 1장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할 내용은요. 자, 먼저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파이썬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 지식들이 있어요. CPU가 뭔지, 메모리 뭔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USB, CD-ROM 이런 거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간단한,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직접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서 실습 환경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실습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입력과 출력이죠. 입출력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입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 하면서도 바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파이썬으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습을 할 때는 그냥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미리미리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거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해보면 꼭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의해서 그 다음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진 언어 덩어리로 묶어서 뭔가 일을 처리를 하자, 이런 덩어리,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자 이겁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하자 이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은 사실 다 데이터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정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정수, 실수, 문자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서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있어요. true, false 이거를 가릴 수 있어요. 이걸 불리한 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하나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 모아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스트, tuple, set,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리스트, set, tuple, 딕셔너리 요거에 대해서는 3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수와 실수, 문자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다? 네, 정수, 실수, 문자열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true와 false를 나눌 수 있는 불리한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모아놓으면 list, tuple, set, 딕셔너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히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형태별로 잘 분류를 해놓은 거를 자료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컴퓨터 쓰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여러분 당장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컴퓨터 바탕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50개, 100개까지 꺼내놓는 분들 있죠. 정말 화면에 가득 차게 모든 것을 다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꺼내놓고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깔끔한 분들은 이게 폴더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딱 묶은 거, 여기는 사무 관련, 여기는 친구 관련 해가지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관련 있는 게 이렇게 모아서 해놨죠. 그럼 나중에 찾아서 쓰기가 편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 갔는데 분류 기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 시, 철학서적, 문학서적, 그 다음에 사진집, 컴퓨터 관련 서적, 음악 악보집 이런 책들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두런두런 한꺼번에 그냥 쭉 쌓아져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못 찾는 건 아니죠. 근데 책이 한 1000권 이상만 되더라도 그거 아마 찾다가 그렇죠.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처리할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다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놓으면 쓰기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 쓰기가. 아시겠죠? 그런 걸 잘 분류를 해놓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자료구조라고 그래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더 계속 해 나가신다면 거기 가서 뭐 링크드 리스트니 스택이니 큐니 그 다음에 트리니 그래프니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자료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또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일 처리하는 방법. 이를테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일 빠른 현재 나와 있는 기차 중에서 제일 빠른 기차가 KTX잖아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를 타면 자,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KTX를 타고 2시간 반이면 부산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티켓은 5만 원이에요. 요금은 5만 원입니다. 근데 KTX보다 느린 무궁화호는 자, 5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2배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용은 25,000원이에요. 이번에는 비용이 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싶으면 나는 KTX를 타면 되죠.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을 내고 2시간 반 만에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또는 반면에 나는 그렇게 급한 일이 없어. 나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야. 여유 많은 사람이야. 뭐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구경도 하고 뭐 느긋하게 가지 뭐 하면서 5시간짜리 표를 끊는단 말이에요. 무궁화호를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이 어때요? 25,000원이 절약이 된 거죠. 이것처럼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면 빨리 할 수 있고 비용을 조금 들이고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컴퓨터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는 거, 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리즘. 우리가 요즘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랑 세계적인 검색 엔진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랑 결과가 좀 다르죠. 내부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잘 분류해 놓은 걸 뭐라고 그런다? 자료구조.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방법, 방식 이걸 뭐라고 그런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은 뭐다? 일단 데이터를 처리를 하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잘 분류를 해놓은 걸 뭐라고 그런다? 자료구조. 그 다음에 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나오려면 먼저 자료구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꺼내다 잘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두 개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 100종류도 훨씬 더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자, 보다시피 제가 여기 몇 개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적어놨는데 보다시피 자, C 언어, C++, 그 다음에 자바, C#, R,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쉘 스크립트, 루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자, 이 언어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일단 크게 해석하는 방식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해석할 때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 컴파일은 뭐고 인터프리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컴파일과 인터프리터 방식은 자,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xe 파일 있죠? exe 파일. 뭐뭐.exe 파일. 이게 컴파일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메모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노트패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노트패드의 실행 파일의 이름은 notepad.exe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notepad.exe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거는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notepad.exe 파일을 열어서 텍스트로 볼 수 있나요? 그건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변환되어 있는 거, 번역되어 있는 거, 이거를 컴파일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용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거는 그냥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스크립트라고 대본이에요. 자, 스크립트라고 대본인데 방송 보면 MC들이 이 방송국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걸 하나씩 넘기면서 자 지금 뭐 할 순서 넘기면서 이렇게 카드 가지고 진행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할 일을 이렇게 쭉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XE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고정되어 있는 거, 말 그대로 뭘로 칩으로 생각을 한다면 칩이 구워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한 줄씩 처리를 해서 써놓고 그거를 읽어서 해석하는 거, 이걸 스크립트 방식의 언어라고 그래요. 자, 파이썬은 어디에 속하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컴파일 방식에 속하는 언어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C 언어, 자바, C# 이런 게 컴파일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PHP 이런 거, 루비,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파이썬 이런 걸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틀립니다. 컴파일 방식은 문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만들어가지고 컴파일을 하려고 그러면 컴파일러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겠죠. 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번 만들어졌다 그러면 속도가 빠릅니다. 컴파일을 하는 이 과정, 문법에 맞추는 거는 까다롭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속도가 빠르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개발하기는 좋아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서 하기는 좋은데 뭐가 속도는 좀 느리다. 아시겠죠? 서로 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방식은 자, 하나는 절차지향적인 방식과 하나는 객체지향적인 방식이 있는데 절차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그냥 순서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거, 절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함수 호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또 어떤 함수 호출 쭉 하고 돌아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절차지향적인 방식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함수 단위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절차지향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이에요. 그럼 반면에 객체지향 방식은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OOP라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언어가 C++, C#, 자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공부들을 하는 OOP 언어가 바로 자바예요. 자바가 객체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모두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예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해석 방식으로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개발 방식으로는 뭐다? 객체지향적인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움직이질 않네요. 자, 그대로 쓸게요.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나오죠, 이제. 자,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누가 만들었냐면, 기도반 노썸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분이 만들었어요. 딱 보셨을 때 어때요? 저 프로그램 잘하게 보이시나요? 요 분이 기도반 노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에요. 근데 요 사진은 지금 이분이 구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근무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구글에서 근무를 할 때 찍은 사진인가 봐요. 구글 티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연휴잖아요. 뭐 재밌는 일 없나 해서 툭닥툭닥 해서 시작을 한 게 오늘날의 파이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우리 보통 사람 머리하고 좀 분명히 다르겠죠. 어쨌든 제일 처음에 연휴 때, 크리스마스 연휴 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심심해서 뭐 재밌는 일 없나 해서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1989년에 개발했고요. 네덜란드 개발자입니다. 컴퓨터와 수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요 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언제 만들었냐면 아까 그때 그러니까 1989년에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90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해 오다가 2000년부터 이제 2.0을 배포를 하고 2008년부터는 3.0 이제 버전업이 돼서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너무나 이렇게 급격하기보다는 많이 획기적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이전의 버전과 서로 두 개를 같이 호환이 힘들 정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는 2.7 버전과 3.0대 버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단계에서는 그냥 3.0대 버전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예전 버전을 굳이 과거 거를 돌아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회사를 갔더니 프로그램으로 언어로 파이썬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과거에 선배들이 아주 옛날부터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즉 3.0이 아직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하려면 2.0 문법도 좀 봐야 되겠죠. 특별히 아주 그렇지가 않다면 3.0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자료도 점점 2점대 자료보다는 3점대 자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현재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요.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3.0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 현재 최신 버전은 3.7이에요. 현재 최신 버전은 3.7이고 자,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파이썬이 가지는 프로그램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파이썬은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배우기 쉽다라는 건 좀 상대적이에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 언어나 자바에 비해서 좀 배우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이제 제가 프로그램 강의한 지가 얼마 있으면 20년이 돼요. 좀 오래됐죠. 근데 해보면 C 언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 특히 메모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막 컴퓨터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우리가 눈으로 야 이거 프로그램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걸 보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뭔가를 그래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일만 하는 거를.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두세 달 공부를 하면 뭔가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보여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을 덜하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용들도,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바로 그냥 처음부터 파이썬을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는 C나 자바나 뭐 C샵이나 기타 다른 언어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누구한테 들어보니 파이썬이 좀 쉽다고 하더라. 그래서 파이썬으로 먼저 하고 다시 가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쉽습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어야 되는 그런 또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지 생초보가 공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다. 가독성이라는 건 읽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독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시험에 임박했어요. 시험에 닥쳤는데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 있죠. 부럽잖아요. 그리고 꼭 그 친구 노트 한번 빌려서 보고 싶잖아요. 잘 안 빌려주는 친구도 있고 또 빌려주는 친구도 있죠. 근데 빌려서 보면 가독성이 좋게 잘 만들어 놓고 색깔로 이렇게 다 체크까지 하는 친구들 거 보면 한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게 가독성입니다. 프로그램도 역시 내가 짜놓은 코드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내가 보고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해석해야 될 때도. 근데 가독성이 떨어지면 코드 길게 못 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남의 거 보면 짜증이 나는 경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가독성이 좋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비해서 가독성이 좋다. 초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다. 객체 지향 언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실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까 그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6명이 6개월 동안 걸릴 분량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6명의 프로그래머가 6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2명의 프로그래머가 3달 프로그래밍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뭘로? 파이썬으로. 보통은 이렇습니다. 뭐 굳이 약간 조금 극단적이긴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노력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구글에서도 이런 큰 회사들에서도 IT 기업에서도 파이썬을 가지고 실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속도가 느리다입니다. 뭐에 비해서 역시 C 언어나 자바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왜 그러냐면 인터프리터 언어가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 개발할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데이터를 크게 다루지 않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100만 건이다, 1000만 건이다, 뭐 1억 건의 데이터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웹사이트 다녀보면 어떤 데는 클릭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 있잖아요. 뜰 때. 경험해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가잖아요. 속도가 느리면.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못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속도도. 그래서 정말 속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주로 C 언어로 개발을 합니다. 속도는 C 언어가 현재 나와 있는 언어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C 언어를 개발을 하고요. 일단 빨리 만들어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쓸지 아니면은 단발성을 한 번만 만들어서 쓰고 말지 잘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파이썬으로 얼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진행을 해보고 이게 괜찮네. 계속 써야 되겠네. 쓸만하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좀 더 속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C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파이썬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뭘 만들 수 있냐? 그러면 파이썬으로 뭘 할 수 있지? 예, 일단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갈 건데요.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예를 들자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면 그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야 되고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내용들을 뭐 꾸미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클릭이 들어왔을 때, 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순서대로 맞춰서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딱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잘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에 가서 글을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경영이나 그 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공부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쪽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분야에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쓰던 엑셀이나 이걸로는 파워포인트 이걸로는 조금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해서 프로그램 언어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보니 파이썬이 그런 거 하기에 좋대더라 라고 해서 파이썬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수치현상 과학 이쪽으로는 또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 그쪽으로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언어인 R 언어가 있고 그 언어와 같이 파이썬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C 언어로도 만들어져 있고 자바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C 파이썬 이렇게 얘기하고 J 파이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당연히 C 언어랑 잘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파이썬을 사용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C 언어로 만들어서 불러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하고도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채팅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메신저 이런 프로그램을 채팅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내 시스템의 현재적 상태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거 디렉토리를 만든다든가 파일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파이썬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짧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개발 방식으로는 뭐다? 객체 지향 언어이고,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파이썬은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다? 데이터를 처리를 하자. 그럼 데이터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수, 실수,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울 자료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놓으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형태별로 잘 분리를 해놓는 걸 뭐라고 그런다? 자료구조. 그 다음에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방식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예, 알고리즘이요. 예, 맞습니다. 알고리즘.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결과적으로 뒤로 가다 보면 뭐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반 노섬이라고 하는 분이 1989년도에 만들었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게 좀 유명해졌어요. 특히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로 사용하기 쉽다. 그래서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용자층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자료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파이썬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배우기 쉽고 개발 기간이 짧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장에는 뭐를 할 거냐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에는 아직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장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저랑 이제 앞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